안녕하세요. 저는 물백 소금 일의 기적이란 책의 저자 문영권입니다. 대개 흔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흔한 것에 의존합니다. 햇빛, 공기, 물이 그것입니다. 그중 오늘의 주제는 숨 쉬는 만큼 건강해진다. 공기와 호흡의 비밀입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투명한 친구처럼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일을 합니다. 공기는 첫째, 무형의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나 맛도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공기가 없다면 단 몇 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없으면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존재가 바로 공기입니다. 둘째, 공기는 압력과 밀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공기라도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더 무겁고 빽빽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숨이 가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산 위의 공기는 가볍고 밀도가 낮아 몸에 필요한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셋째, 공기는 혼합기체입니다. 공기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아르곤, 헤륨이 약 1%의 기체들로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산소는 공기 속에서 소중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넷째, 공기는 자유로운 여행자입니다. 바람을 타고 어디든 움직이고 때로는 기후와 날씨를 변화시킵니다. 공기는 높은 곳에선 팽창하고 낮은 곳에서는 압축되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흐름 하나하나가 날씨와 계절을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는 지구에 머무는 생명의 보호막입니다. 중력이 공기를 지구에 잡아두어 우리는 이 속에서 숨을 쉽니다. 이 공기가 없었다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공기는 쉼없이 몸 안팎으로 오가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호흡은 마치 춤을 추듯 조화로운 과정입니다. 호흡은 내쉬는 호기와 들이쉬는 흡기로 이루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내쉬는 첫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호흡의 요체는 날숨이 좋아야 들숨이 풍부해집니다. 가늘고 길고 깊은 날숨이 질 좋은 들숨과 호흡이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는 여행자처럼 몸 안을 돌고 돌며 생명을 나눠줍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 코털과 점액이 먼지와 병원균을 걸러내고 비강에서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해 기관으로 보냅니다. 이 공기는 기관지를 지나 세 기관지 끝에 있는 폐포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산소는 혈액과 만나 온몸을 돌며 세포에 도달합니다. 세포는 이 산소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생명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생명활동하는 동안 노폐물과 독소,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이것들을 다시 혈액을 타고 폐로 되돌아가고 공기와 함께 내쉬는 숨으로 배출됩니다. 숨 한 번 내쉬고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생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숨을 깊이 들어 쉬어 보세요. 이 한 번의 숨이 온몸을 깨우는 생명의 리듬이니까요. 우리는 인간의 머리 부분에 있는 기관과 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그리고 이까지 모두 7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호흡의 시작점인 코와 비강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코 안쪽으로 구불구불한 길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비갑계입니다. 좀 더 세분하면 여기 7번, 6번, 5번은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입니다.
이 비갑계를 통해 공기가 도달하는 곳이 1번, 2번, 3번인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이란 공간이고 3번 상악동에 노폐물이 쌓인 병이 축농증입니다. 그림 4번은 비강이고 이곳의 염증을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곳과 연결된 8번은 기로 통하는 이관이고 연이어 연결된 곳이 9번 내이 곧 귓속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오는 10번이 눈물관입니다. 이 눈물관의 물이 콧속으로도 흘러내리는데 눈물 속에는 천연 항생제가 있어 감기 등 병원균을 줄일 수 있는데 안구가 건조하면 감기도 잘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콧구멍을 통해 숨을 쉬면 공기는 깨끗해지고 따뜻해지고 촉촉해집니다. 호흡에서 비강의 기능은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럼 비강의 첫 번째 역할은 공기청정 기능입니다.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바로 코털과 점액입니다. 마치 빗자루처럼 먼지를 쓸어 담는 코털과 끈끈한 점액이 공기 중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와 병균을 걸러냅니다. 특히 큰 먼지들은 코털과 점액에서 걸리고 더 작은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병균은 점액에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걸러진 불순물은 밖으로 내보내거나 삼켜서 위에서 소화되죠. 비강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온도 조절 기능입니다. 춥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강에는 아주 촘촘한 모세혈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마치 라지에이터처럼 작동해서 공기를 30도에서 32도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공기가 폐에 도달할 때쯤이면 체온과 같은 온도로 변하죠. 이 모든 과정이 0.25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합니다. 세 번째 역할은 가스 기능입니다. 비강은 공기의 습도도 조절합니다.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비강에서 나오는 점액이 공기를 촉촉하게 가습합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비강이 하루 500ml의 물을 사용해 공기를 가습해 공기가 비강을 지나며 습기를 머금게 됩니다. 비강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강은 마치 천연 공기청정제, 히터, 가습기가 한데 모인 만능 장치입니다. 이 모든 과정 덕분에 우리는 깨끗하고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이 짧은 순간에도 코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가 인체에서 하는 몇 가지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첫째, 산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능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 없이는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산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산소가 폐로 들어가고 이 산소는 혈액을 타고 온 몸 구석구석에 배달됩니다. 각 세포는 이 산소를 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로 돌아와 내쉬는 숨으로 배출됩니다. 둘째로 산소는 뇌를 활성화하는 VIP입니다.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인체는 물 없이 며칠도 살 수 없듯이 산소는 몇 분 만에 생명을 잃게 합니다. 뇌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금세 지치고 혼란에 빠집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심하면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공기와 충분한 산소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입니다. 셋째, 산소는 심장의 동반자입니다.
심장은 산소를 실어 나르는 택배 기사와 같습니다.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배달하죠. 하지만 공기 중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은 더 많은 산소를 보내기 위해 과로하게 됩니다. 심장에게 여유를 주려면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산소는 면역세포의 무기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와 대식세포도 산소 없이는 제대로 싸우지 못합니다. 산소는 마치 면역세포의 손에 들린 칼과 방패와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합니다. 결국 깨끗한 공기 한 모금이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맑은 공기는 호흡기의 친구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미세먼지나 공해가 가득한 공기는 폐와 기관지를 짓누르고 염증을 유발하죠. 반대로 신선하고 맑은 공기는 폐를 편안하게 하고 호흡기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산소는 마음도 편안하게 합니다. 공기가 맑을 때 우리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산소가 부족하거나 공기가 탁하면 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마치 답답한 방에서 오래 있는 것처럼요. 산소가 충분할 때 뇌와 몸은 평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한 번의 깊은 숨은 짧은 순간에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고 면역력을 키우며 마음조차 편안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호흡과 수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흡과 수명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작은 쥐를 떠올려 보세요. 쥐는 1분에 90에서 120번 숨을 쉽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아주 가쁘게 숨을 쉽니다. 그런 쥐의 평균 수명은 2, 3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빠르게 숨을 쉬다 보니 몸의 에너지를 금방 소진하고 세포도 빨리 늙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어떨까요? 이 친구들은 1분에 15번에서 30번 숨을 쉽니다. 호흡수가 쥐보다 훨씬 적죠. 그 덕분에 1, 2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쉴까요? 우리는 1분에 12에서 한 20번 정도 숨을 쉽니다. 호흡이 느릴수록 에너지를 아끼고 세포가 천천히 나이 들어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7, 8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사람보다 더 많이 삽니다. 거북이는 1분에 겨우 2에서 5회 숨을 쉽니다. 마치 깊은 명상을 하듯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하죠. 그 결과 거북이는 100년에서 250년까지 살아갑니다. 여기 자료 화면에 나오는 출처는 생명체의 호흡수와 대사 속도가 수명에 미치는 패턴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호흡수는 세포와 조직의 에너지 소비 속도를 나타냅니다. 호흡이 느릴수록 세포가 오래 보존되며 수명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호흡의 속도는 생명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생명은 짧게, 천천히 걷는 생명은 길게 살아갑니다. 마치 촛불이 세게 타면 빨리 꺼지고 은은하게 타면 오래 가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깊이 그리고 천천히 쉬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흡은 그저 숨을 쉬는 것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잘 알려진 6가지의 호흡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아랫배가 부풀었다가
내쉴 때는 천천히 배가 가라앉는 느낌이죠. 이렇게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파도가 잔잔해지듯 마음도 한결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불씨를 깨우는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은 배꼽 아래 3cm 지점, 단전에 집중하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기운이 단전에 모이고 내쉴 때는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합니다. 이 호흡은 기운을 쌓고 체력을 단련하는 데 탁월합니다. 태극권, 기공,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몸의 기를 다루는 기본 훈련으로 삼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며 단전호흡을 하면 몸속 깊은 에너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천지호흡입니다. 천지호흡은 마치 우주의 기운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하늘의 기운이 머리에서 단전으로 내려오고 내쉴 때는 땅의 기운이 단전에서 발끝으로 흘러간다고 상상합니다. 이 호흡은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느낌을 줍니다. 몸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고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되죠. 산이나 공원에서 천지호흡을 하면 자연이 나를 감싸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명상호흡입니다. 명상호흡은 호흡에만 집중하는 호흡법입니다. 잡념을 내려놓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흐름에만 몰두하죠. 이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명상호흡을 하면 숙면을 돕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몸과 강력한 에너지를 깨우는 고속호흡입니다. 고속호흡은 짧고 빠르게 숨을 쉬는 호흡법입니다. 초반에는 1, 20회로 시작해 점차 속도와 횟수를 늘려갑니다. 이 호흡은 에너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몸을 활력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단 처음 시도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고속호흡을 하면 졸음이 사라지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숨을 멈추고 내면을 바라보는 정호흡입니다. 정호흡은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때 들숨이 끝난 순간 단전의 기운이 모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참는 동안 몸속에 산소가 가득 차고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나갑니다. 정호흡은 심신을 강화하고 인내력과 정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정호흡을 통해 내면의 중심을 다져 보십시오. 호흡이 만드는 기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가장 쉬운 치유법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이면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 작은 호흡 하나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면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식호흡, 생명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가장 건강한 숨쉬기입니다. 아기는 가슴보다 배로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부풀고 내쉬면 배가 들어가죠. 이는 횡격막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호흡은 배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가득 채워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빠르게 자라고 잠을 푹 잘 잡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이 변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가슴과 배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결국엔 가슴으로만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점점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많은 건강 문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입으로 숨 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기와 호흡기 질환이 쉽게 찾아옵니다. 코는 마치 필터처럼 먼지, 세균, 오염물질을 걸러줍니다. 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면 이 필터링 과정을 건너뛰고 오염물질이 그대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이 쉽게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쉽죠. 충치와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침이 마르면서 입안 세균이 늘어납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천연 세정제인데 구강호흡은 침을 마르게 합니다. 입안에 침이 부족하면 충치, 잇몸질환, 입냄새까지 유발할 수 있고 수면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코골이와 수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을 깊이 자지 못하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죠. 얼굴과 치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가 입으로 숨을 쉬면 턱이 덜 발달하고 치열이 틀어지고 돌출할 수 있습니다. 또 얼굴이 길어지고 치아가 비뚤어지거나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호흡으로 코의 필터 기능을 잃으면 뇌 기능의 이상도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비염, 축농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수면 무호흡증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코숨 테이프를 사용해 보세요. 간단하게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시중에 실리콘 재질로 된 코숨 테이프가 나와 있어 여러 번 사용도 가능합니다. 호흡은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한번 깊게 코로 숨을 들이셔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숨 쉬는 만큼 건강해진다. 공기와 호흡의 비밀에 관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물 한 잔의 기적, 건강을 디자인하는 수분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호흡과 치매가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다면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흰머리와 호흡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생리적 구조와 개선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안내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호흡과 치매 그리고 흰머리까지 얼핏 보면 서로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숨 하나가 만드는 뇌 건강의 비밀이 있습니다. 치매는 마치 뇌에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 먼지를 청소하지 않으면 기억과 인지가 점점 흐릿해지죠. 그렇다면 이 먼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숨 쉴 때마다 뇌의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내보내고 들이마실 때는 신선한 산소로 뇌와 세포를 채웁니다. 특히 깊은 호흡은 림프와 뇌척수액을 활발하게 순환시켜 독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돕습니다. 쉽게 말해 깊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 몸은 숨을 내쉴 때마다 뇌의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와 독소를 내보내고 들이마실 때는 신선한 산소로 뇌와 세포를 채웁니다. 특히 깊은 호흡은 림프와 뇌척수액을 활발하게 순환시켜 뇌 속 독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을 돕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은 뇌의 청소부입니다. 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림프계가 노폐물을 배출하지만 뇌에는 림프관이 없습니다. 대신 글림프 시스템이 있어 잠자는 동안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깊은 호흡과 수면 중 안정된 호흡은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깊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뇌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는 것이죠.
유아처럼 숨 쉬어야 건강합니다. 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가 잘 때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복식호흡, 뇌와 몸을 치유하는 호흡입니다. 아기의 호흡은 깊고 자연스러워서 뇌의 산소를 가득 채우고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슴으로 점점 얕은 숨을 쉽게 쉽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478 호흡법을 소개합니다. 이 호흡은 긴장을 풀어주고 뇌와 몸에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폐에 안 산소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온몸을 이완시켜 줍니다.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쉬 소리를 내며 배가 납작해지도록 끝까지 내쉽니다. 이 과정을 4번 반복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8번까지 늘려보세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자기 전 깊은 수면을 원할 때,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긴장되는 발표나 시험 전에 이 호흡법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뇌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귀 옆 흰머리에 대한 얘기인데, 귀 옆 흰머리가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혹시 귀 옆에 흰머리가 눈에 띄시나요? 이 흰머리는 호흡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귀 옆에는 림프와 혈액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이 있는데, 호흡이 얕고 산소가 부족하면 이 부분이 막히면서 흰머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깊은 호흡은 흰머리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귀 주변이 맑고 깨끗해지도록 돕습니다. 그저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작은 호흡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매 순간 계속되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하지만 이 리듬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조절하면 뇌는 더 맑아지고 피로는 사라지며 몸은 활기를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셔 보세요. 이 작은 숨이 우리의 뇌와 몸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